글쎄요, 역시 실세 중에 실세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집에 파쇄기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파쇄기가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파쇄된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 붙이는 작업이 정말 힘듭니다. 지금. 예. 저도 취재할 때 이제 옛날에는 파쇄기가 없을 때는 종이 찢은 거 쉬웠는데 이 파쇄기가 생긴 것부터는 취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. 왜냐하면 저걸 한 뭉치 가지고 오면 이 밑에 있는 기자들이 다 오려서 붙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밝혀낸 증거들이 꽤 있거든요. 근데 최순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은 국정을 운영한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로서는 국정농단이지만 본인으로서는 국정 운영을 한 것이거든요. 그만큼 비밀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메모도 많이 해야 되고, 왜냐하면 또 청와대로부터 많은 문건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? 정호성 비서관이 파일로만 보낸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예를 청와대 문서를 직접 보내왔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본인이 보관하고 있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. 네. 이제 그런 것들은 보는 즉시 파쇄하는 그런 이제 습관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강남에 있는 아줌마가 왜 저게 파쇄기가 필요하겠습니까? 그러게요. 그만큼 국정농단에 정말 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빨리 파쇄기도 만들고 또 뭐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니까 주사도 맞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저게 네. 아주 그렇게 드문 현상은 아니에요. 조금 약간 이례적인 현상이죠. 무슨 얘기냐면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안 같은 게 강조가 돼요. 왜냐하면 또 뭐 집들이 다 잘 사니까.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날라오는 그 여러 가지 고지서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 보면 어떤 때는 전화번호도 있고 주소 있고 사람 이름 있고 이렇거든요. 그러다 보면 아 이거는 과거 같으면 그냥 찢어서 버렸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거 발효되고 나서는 찢어서 버려도 혹시 모른다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왜 저런 거 있잖아요. 그 전화로 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. 이런 거에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실제 일부 사람들이 파쇄기를 많이 삽니다. 그리고 가정용도 나왔어요. 또 저게 조그만 거. 네. 그런데 이제 이 뭔가 그 최순실 씨 같은 가정용이 경우는 아니잖아요. 가정용이 아니고 그거보다 좀 큰 거라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거 하나 파쇄하면 대개 한 달 정도 씁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이게 꽉꽉 찬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파쇄한 거죠. 그건 아마 청와대 자리일 가능성이. 네.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또 얼마나 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 싶기도 한 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파쇄기 그 양이 엄청날 뿐더러 가사도우미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. 1년 동안 이사를요 5번이나 다녔대요. 5번. 그것도 이제 보안 유지 때문에 그렇게 자주.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요, 이 운동권 이렇게 지하 조직들도요, 자주 옮겨 다닙니다. 왜냐하면 증거 인멸을 위해서는요, 이거 자주 이사 다니는 게 좋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비밀리에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속성입니다. 예, 속성이니까 저렇게 되는데, 이 채널에서 저 단독 취재했잖아요. 이 파쇄기,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요, 저 시점을 한번 잘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. 가사 도우미 증언의 시점이요. 시점, 그러니까 파쇄기로 뭐 여기 이제 가사 도우미 아줌마는 아주 그냥 서민스러운 어떤 이제 썰어버린다, 뭐 이런 그 종이를 썰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데, 저게 저는 이렇게 봐요. 그 최순실이 말이에요.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한 이후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부터 말이에요. 그때부터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벌써 이런 게 체질화돼 있고 습관화돼 있었을 것이다. 그러니까 그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 무슨 파쇄 습관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생활화된 것이다. 그리고 이제 이사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를테면은 과거에 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돼서 자료가 최순실 씨 책상 위에 가득 놓여 있었다. 뭐 두께로 뭐 30cm 그런 말을 네네. 하잖아요. 그거 자료다 어떻게 할까요? 이거 불에 태울 수 없습니다. 도시에서는 못 태워요. 이거 어떻게 땅에 묻을 수도 없어요. 그 엄청난 자료들 어떻게 할까요? 저밖에 없는 겁니다. 방법이. 그러니까 저거는 지극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에요. 저거 왜 자료가 그것뿐이었습니까? 인사자료, 돈 관련 자료, 심지어는 병원에 다닐 때도 가명을 썼잖아요. 극도의 보안 속에서 그 엄청난 자료들이 정말 국정을 농단했던, 아마 어쩌면은 정보기관에서 온 자료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대여섯 번 개명도 하고, 그러니까요. 개명도 하고 파쇄기 쓰고 이사도 자주 다니고. 그렇죠. 극도의 보안 속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이 그 엄청난 자료를 어디 버릴 방법이 없는 거다. 저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.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파쇄기 사용은 저는 부가적이라고. 그러면 글쎄요, 저 이현정님 파쇄기를 물론 뭐 가정용도 뭐 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안 밝혀진 중요한 문건들도 최순실 씨가 집에 직접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네요. 아니 지금 보면은 최순실 집에서 지금 있던 그 금고 2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? 네. 빨간 금고, 검은 금고. 네. 이게 지금 정유라 방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방에 있던 것들이 이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어떤 장정들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.
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안에 금고에 있었다라면 여러 가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건들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 아마 그 금고 안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. 그렇다면 그걸 누가 운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그게 지금 어디 가서 뭐 땅에 묻어지는 않을 거고 그 부분을 좀 특검에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오늘은 조금 송방영신 촛불 집회 10번째 촛불 집회가 좀 일찍 시작해서 원래 가수분들은 한 7, 8시쯤에 이제 광장에 모이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지금 4시 30분 정도 됐는데 가수 전인권 씨가 벌써 무대 사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전인권 씨 이제 2번째 촛불 집회에 나오는 셈이네요. 네. 자, 뭐 어찌됐든 이제 파쇄기로 저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이제 없앴다면 사실 이제 수사의 결정적인 자료나 기본적인 증거들도 많이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. 저는 뭐 대부분 없앴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 더구나 압수수색 같은 게 이제 들어갈 걸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최순실 게이트의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. 누군가 좀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동안에. 그런데 그 컨트롤 타워가 아마도 법률가인 것 같은 느낌은 저는 많이 받거든요. 그렇다면 이 법률가가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수사 방해하는 거예요. 수사를 방해하려면 각종 증거 자료를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자료는 자료대로 없애고 휴대전화는 휴대전화를 완전히 통째로 바꾸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했을 건데 그중에서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저 파쇄기를 이용한 저런 것도 이제 최순실 씨가 원래의 습성일 수도 있지만 아마 그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거 또 어디론가 뭐 가져가서 진짜 뭐 태운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. 과거에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. 정권이 바뀌잖아요. 예.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에서 트럭으로 이렇게 뭐 실어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태운다는 거 그런 얘기 들으셨죠. 그런 것처럼 최순실 씨도 아마 국정원은 아니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굉장한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비밀 자료들을 그때그때 없앴고 만약에 검찰 수사가 예상이 된다면 예. 또 그를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인멸 작업을 했을 것이다.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. 네. 그런데 그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정유라 씨 있잖아요, 딸. 이제 외교부가 뭐 1월 19일 정도에 그 여권을 이제 한마디로 무효화 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는 정유라가 말 그대로 국제 비하가 될 수도 있고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 건데 이거 왜 계속 이렇게 신병 확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아마 지금 정유라 씨가 특검은 대충적인 소재지 정도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.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유라 씨가 만약에 어디로 옮겨 다닌다든지 네. 독일에서도 누구의 비호를 받아서 제3의 공간에 숨어 있다고 얘기하면 파악하기 어렵죠.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정유라 씨가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뭐 비행기를 갈아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지금 적색 수배자가 됐기 때문에 금방 체포가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또 일각에서는 지금 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런다는 건 아니라 그러죠. 만약 선임했다고 하면은 시간이 더 지체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도는 상당 부 제3의 공간에서 국내의 정세를 보면서 누군가의 코치에 의해서 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. 그러다 보니까 특검도 그거 대충 공간을 알겠습니다만 딱 그 현장은 모르니까 독일 검사도 마찬가지고 잡아내기는 지금은 쉽지는 않아. 채널의 단독 인터뷰였죠. 가사도우미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집에는 이제 파쇄기까지 있었다는데 얼마나 대단히 국정을 농단했길래 파쇄기까지 장만하고 준비를 했는지 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